네, 화면 공유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네, 어, 네, 스프링 2번 마저 나갈게요. 원격 제어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 네, 됐다. 네, 그, 네. 네. 그 6장까지 읽어오긴 했어요. 아, 다 읽어오셨어요? 네. 2권의 6장이 끝은 아니죠? 더 있었죠? 7장까지 있는데, 7장은 네. 그냥 스프링의 기타 기술과 효과적인 학습 네. 방법이어서. 아, 우선 볼게요. 2장부터. 네. 어, 2장이 이거 맞죠? 네. 세스 기술. DAO를 말하는 거네요. DAO. 이것 다 1권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 초난관 DAO 했잖아요. 1권의 1장. 네. 그 개념을 아마 사례를 다른 걸 들어가면서 또 설명할 거예요. 책에서 이번에서. 어, 앞뒤가 바뀐 거구나. 그래서 DAO라는 게 뭐였죠? 데이터 액세스 네. 오브젝트인데, 네. 음, 네. 그럼 DAO 패턴은 뭐예요? 여기서 DAO 패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어, 뒤에 패턴, 음, 그 패턴은 저희 맨날 하던 거, 그 관심사 분리해가지고 하는 DB, 거였죠? 네. 관심사 분리, DI의 의존성 주입이요? 그 뭐였지? 저도 헷갈리네. 전략 패턴이었나? 이 DAO가 결국에는 그 생성하는 부분과 커넥션 맺는 부분, 콜을 만드는 부분, 실행시키는 부분 다 분리시켜서 그 객체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실행되는 비즈니스 쪽 부분 제외하고는 다 템플릿화 해야 하잖아요. 템플릿화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템플릿화. 그 전에 그러면은 헷갈리시니까 전략 패턴이 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게 전략 패턴이에요? 네, 까먹었는데,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을 맺고, 네.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한 이틀 전, 2번 전인가? 잠깐만요. 기억나시죠? 전략 패턴. 네, 핸드폰 켜시면, 있다. 아, 이 네. 방금 제가 말한 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방금 제가 복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풀어 설명하면, DB, 객체, 생성 부분, 커넥션 맺는 부분, 그러니까 DB 커넥션 맺는 부분이죠. DB 객체 생성 부분, DB 커넥션 맺는 부분, 쿼리 작성 부분, 실행 부분, 객체 반환 부분이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수정이 필요한 거랑 수정이 안 필요한 거를 지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템플릿화 해놓은 거예요. 템플릿화 해놓은 거를 그리고 실행 부분과 쿼리 작성 부분이 DB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적으로 전략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RDB와 NoSQL은 쿼리 작성 부분과 실행 부분을 다르게 실행하게끔 DAO 패턴으로 짜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전략 패턴이라고 같은 개념이에요. DAO 패턴이.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네, 됐어요. 좀 더 사이를 되셨어요? 네. 음, 네, 이거 다 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복습하시죠. JDBC가 뭐죠?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고,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랑 커넥션을 맺는 걸 관리해주는 음, 그 네. 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심플 JDBC 템플릿은 어떤 거예요? 심플, 음, 여기 다 힌트가 있네요. 생성한 다음에 파라미터에다가 실행 메소드 또는 조회 메소드, 배치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고 인설트도 할 수 있고요. SQL 파라미터를 네, 조회하고 실행하고 배치하나요? 맞아요, 맞아요. 실행, 조회, 배치, 인서트까지 해주는 템플릿화된 트리넷을 JDBC를 사용했을 때 쿼리 만드는 부분을 관리해주는 템플릿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중에서 쿼리 작성 부분. 네. 그리고 실행 부분까지 있네, 심지어. 실행 부분, 이 부분까지. 네. 아이바티스는 뭐예요? 아이바티스는 네네. 자바 오브젝트와 SQL문 사이의 자동 매핑 기능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예요. ORM 프레임워크. 그래서 네. SQL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그 SQL문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JDBC 코드 작성할 때 불편함을 없애줘요. 네, 맞습니다. 보통 기술 면접에서 아이바 아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 같은 개념이거든요. 아이바티스의 추상체 마이바티스의 추상체가 아이바티스인데 마이바티스 vs JPA를 이렇게 물어보긴 해요. 이거는 한번 그러니까 얘는 매퍼고 얘는 ORM 프레임워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술 면접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얘는 매퍼. 매퍼가 방금 위에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그 자동 매핑해준다. 그리고 MAPPR. 얘는 ORM 프레임워크예요. ORM 프레임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책에서 처음 봤어요. 네. 요거는 개발 블로그는 아니고 그냥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저한테. 어, 밑에 숙지가 어디 밑에 갔어? 숙지가 맨 밑에, 있다. 네, 링크요. 4번으로. 네. 네,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어, 네. 그리고 JPA는 넘어가 가시고요, 여기서는. 세션 팩토리는 뭐 하는 거죠? 하이버네이트가 뭘까요? 하이버네이트. 하이버네이트란? 저번 하이버네이트 읽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 저 부분은 사실 JPA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 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는 그냥 추상체예요. 그 DB 관련된 ORM 프레임워크나 ORM 프레임워크의 추상체. ORM 이게 연결되긴 하네요. 이거를 설명할 때 하이버네이트를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 4번에. 네. 네네. 그 세션 팩토리는 뭐죠? 그게 하이버네이트 거기 있어서 안 읽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2.6까지부터 읽으셨어요? 다 안 읽으셨나요, 네. 여기는? 네. 음. 여기는 좀 읽어야 돼요. 2.6. 여기가 2.6부터 읽었어요. 읽었어요. 다행이네요. 세션 트랜지 팩토리는 안 읽었어요. 네네. 트랜지션은 뭐예요? 트랜지션은 그 데이터 처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음, 그러면 플랫폼 트랜지션 매니저는 스프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역할. 는
스프링에서 트랜잭션 추상화를 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죠? 종류는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매니저랑 네, JPA 트랜잭션 매니저랑 하이버네이트 트랜잭션 매니저랑 JMS 트랜잭션 매니저, CCI 트랜잭션 매니저, JTA 트랜잭션 매니저. 네. 다 매니저가 붙네요. 어, 이 중에서 사실 뒤는 잘 모르겠고 하이버네이트 JPA 데이터 소스는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코드에서. 네. 요거 각각의 책에 다 나오나요? 그 어떤 역할인지까지? 어, 네, 그냥 커넥션의 트랜지션 API를 이용해서 트랜지션을 관리해주는 매니저다라고 나와요. 음. 근데 만약에 이제 차이도 물어볼 수 있긴 해요. 그 기술 면접에서 데이터 소스랑 하이버네이트랑 뭐가 다른가요? 근데 하이버네이트를 알고 계셨죠, 위에. 음. 음. 근데 책의 역할은 그냥 하이버네이트 DAO에서 사용하는 매니저라고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더 깊이를 물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4번. 이것도 같은 여기랑 같이 묶여 있는 질문이긴 해요. 이 4번이랑. 요 특징이요. 그 데이터 소스 매니저, JPA 매니저. 네. 아이고. 어, 네, 4번을 질문 답변해 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그렇고 트랜지션 경계 설정이 왜 필요할까요? 트랜지션 경계 설정. 왜냐면 트랜지션이 시작과 끝을 정해줘야 네. 해서요. 왜 정해야 되죠? 시작과 끝을. 어, 너무 비주얼인데? 음,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서요. 데이터, 어, 네. 음, 다른 트랜지션이 실행될 동안, 어, 일관성을 위해서. 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설치라고 하거든요. 네. 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경계를 듬산듬산 설정하면, 나 질문 다시 할게요. 경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때 힘든 점, 광범위하게 설정한다는 게 시작과 종료의 폭이 그러니까 넓다는 거예요. 트랜지션 경계를 어, 세분화가 아니라 그냥 API 사이로 설정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크게, 그럼, 네, 제너럴하게 그러면은 중간에 그 오류가 나서 그 애가 데이터 롤백이 돼야 될 때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못 해주니까 데이터가 망가질 수 있어요. 망가진다? 망가진다는 말이 뭐죠? 망가진다기보다는 아, 그, 그러니까, 그러면 A, B, C 구역이 있는데 뭐 A까지만 롤백이 되면 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면 네, 그 B 전까지만 롤백이 되면 되는데 네. B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A까지 롤백이 돼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세분화가 안 되면 예외 발생 시 재시도할 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리소스를 더 많이 잡아먹겠죠,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그러면 네. 성능에 더 지장을 주겠죠. 음,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에스펙트 J는 뭐예요? 에스펙트 질문.
검색하셔도 됩니다. 네. 음, 인스펙트 데이 이거 AOP 실행하는 그 애노테이션 아니에요? 어, 그 스프링 AUP랑 다르죠. 쟤는 컴파일 방식이 위빙이 되고 그 문법도 다르다고 예전에 설명드렸던 게 한데 결국에는 AOP 동작을 위한 기술이죠. 기술 또는 문법. 그 예전에 에스펙트 J 문법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아, 여기서도 검색이 있었던데? 그래서 안 했어. 안 냈나 보네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 문법 중에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이 문법? 세- 설명은 드렸던 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안 썼을 이거는 거예요. 기억나요. 네, 그쵸, 그쵸. 이게 에스펙트 네. J예요. 이 앞에 아, 조건자와자 패턴, 타입 패턴, 타입 패턴, 이름 패턴, 타입 패턴. 이게 지금 에스펙트 J 패키지 하위의 포인트 컷 표현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에스펙트 J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법이. 음, 이게 이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복사가 안 되네. 그 스크린샷 하나 찍어가지고 나처럼 그리고 트랜지션 전파는 어떤 내용인가요? 트랜지션은 네, 트랜지션 생성 생성 방식이었나? 전파. 아, 전파라는 게 참여하는 방법. 그 새로운 트랜지션이 시작하거나 기존 트랜지션이 있을 때 네, 얘네를 어떻게 참여를 시키는지 결정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required, 네, support, 뭐 mandatory, requires new, not supported, never nested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제 참여시켜요? 각각이요? 트랜지션을 언제 참여시켜야 될까요? 아니 각각 말고 그냥 개념으로. 아, 뉴랑 별드가 있잖아요. 언제 참여시키나 트랜지션을 언제 기존 트랜지션에 이어서 참여시키나. 예시 상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음, 음, 음. 기존에 있는데 새로운 거 참여시키는 상황이요? 새로 안 만들고 기존 거를 참여시키는 상황. 새로 안 만든 기존. 그러니까 리칼드 뉴가 아니라 리칼드겠죠. 리칼드가 음. 스프링 트랜지션 전파에서 리칼드 사- 상황 결제 처리할 때 또는 결제 처리할 때 쓰네요, 여기서는. 리칼드 전파를 오더 리파지토리에서 세이브 메서드로 호출할 때, 어, 이 프로세스 페이먼트 서비스에서 페이먼트 메서드를 호출할 때,
페이먼트 서비스랑 페이먼트 프로세스 페이먼트 메서드가 리카울드로 인해 같은 트랜잭션으로 전파된다. 저 코드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왜 전파를 리카울드로 해야 되냐면 왜냐면 객체는 다르지만 같은 동작이잖아요. 한 결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로운 트랜지션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럼 반대로 리카일드 뉴는 언제인지 아시면 좋겠죠. 아, 로그. 그러니까 똑같이 주문을 하는데 로그를 왜 새로 트랜지션을 만들어서 해야 될까요?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는 저 이해를 못 봤어요. 로그를 새로 만든다는 게 좀. 그러니까 저 주문 상황 플러스 거기에 로그를 찍겠다. 근데 트랜지션을 새로 나눠서 새로 생성해서 한다. 같은 트랜지션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주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진행되는 주문이랑 별개로 추가되는 주문은 따로 저장을 해둬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로그라는 거는 그 주문 API를 언제 호출했고 어떤 데이터로 호출했는지를 파일로 남긴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 파일을 남길 때 예외가 발생되면 기존 로직이 독립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파일 남기다가 예외가 나와가지고 기존 로직까지 동작을 안 하면 사용자가 불편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트랜지션을 뉴로 시켜야 돼요. 저 상황에서. 음, 네. 그러니까 예시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전파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음, 그리고 ORM이 여기서 나오네. ORM이 뭐죠? 어, 잠시만요. 네. ORM이랑 JTA를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 객체랑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매핑하는 네. 기술이요. 네. 그게 스프링에서는 JPA거든요. 음, 네. 다음 시간에 요 3번 숙제였나? 4번 숙제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JTA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한 개 이상의 DB나 JMS의 작업을 하나의 트랜지션 안에서 동작하게 네. 하기 위해서 서버가 제공하는 트랜지션 매니저예요. 트랜지션 매니저를 JTL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돼. 네. 어, 그럼 JTA가 제공해주는 메소드가 뭐가 있을까요? 음, 메소드. 트랜지션 템플릿, 트랜잭션 데피네이션, 유저 트랜잭션. 네, 요거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행위를 하겠죠. 한 개 이상의 트랜지션을 관리해주는 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거의 답변은 메서드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이러잖아요. JTL에서 종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객체인 거고 그 안에 트랜지션을 시작하거나 컴밋하거나 롤백하거나 트랜지션을 롤백 전용으로 설정한다. 이거는 어 롤백 전용으로 설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선제 트랜지션을 발언한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현재 트랜지션을 롤백 전용으로. 그러니까 롤백을 무조건 시킨다라는 것 같아요. 그 롤백이 없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데피네이션 객체에서는 전파 행동을, 그러니까 전파가 지금 현재 상황이 뭔지, 전파를 어떻게 반환하고 있는지를 반환한다. 격리 수준. 그 격리 수준이 그 우리 자바 격리 수준 있잖아요. 그거를 JPA를 쓸 때는 저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JPA에서. 그래서 DBA에서 트랜지션 격리 레벨을 설정한 것처럼 쓸 수 있게끔 하는 수준을 반환하는 거예요. 코드에서. 그리고 타임아웃과 읽기 여부인지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른 얘기다. 이거 읽기 전용인지는 그 셀렉만 할 수 있게끔 격리 레벨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DB에서. 이 사람이 권한이 셀렉 권한만 있는지 업데이트나 딜리트 권한이 있는지 그걸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 JPA 트랜지션 데피니션에서 그 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값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 JTA 기술 안에서. 혹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JT를 쓰나요? 많이? JPA를 쓰면은 이 트랜지션 데피니션을 써야 되죠. 그렇죠. 음, JPA를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지금 깊게 읽어보라고 답변을 못 하시는 거 있을 것 같긴 하네요. JPA를 안 읽었잖아요, 지금. 음, 네, 근데 이런 기능이 있다는 알고 계시면 좋죠. 이게 JPA 한연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트랜지션을 전반적으로 이 JTA에서 제공해주는 메서드를 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3장은 MVC. 이제 MVC가 지겹죠? 네. 하도 물어봐서. 그러면 질문을 3장이긴 한데, 스프링 MVC는 네. 그동안 알던 MVC와 뭐가 다른가요? 네? 어, 내가 알던 MVC가 하나 아니었나요? vs JSP MVC. 질문 좀 제가 꼬아봤어요. 지겹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했던 게 네. JSP MVC였나요? 네네. 그 1계층에서 이제 MVC 패턴으로 넘어갔잖아요. JSP 책에서. 네. 근데 이제 스프링 MVC는 같은 개념인데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아시나 싶어가지고. 스프링이 제공하는 서블리 기반의 MVC 프레임워크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아, 프론트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디스패처 서블릿이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죠? 프론트 컨트롤러의 역할이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3.1.2에. 어, 이거 외에도 역할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혹시 좀 더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중요하거든요. 음, 아, HTTP 요청을 접수하고요. 네, HTTP 요청을 받은 다음에 어떤 컨트롤러가 요청을 처리하게 할지 결정하고 네, 네. 이제 그 해당 컨트롤러의 그 처리 작업을 위임을 해요. 음, 네, 맞아요. 어, 그 컨트롤러의 종류가 이렇게 많거든요. 네. 각각의 그 컨트롤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종류에 대해서. 음, 얘랑 얘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컨트롤러가. 어, 왜 이렇게 많냐고요? 네네. 왜냐면은 네,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요청을 파악하고 네, 사용자가 요청을 바르게 보냈는지도 검증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뭐 적절한 타입으로 변환을 하거나 가공도 해야 되고 어떤 뷰를 보여줘야 하는지도 결정을 해야 되지. 멈추셨네요. 네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사용자 요청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있다라는 거 느꼈어요. 맞나요? 네, 다양하다. 네. 네.
이 맞춤형이라는 게 이제 어떤 맞춤형인지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일단 서블릿과 심플 서블 핸들러부터는 네, 첫 번째 게 표준 서블릿이고, 어, 일단 서블릿 클래스 코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프링 빈으로 등록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제일 표준이라 그래서 그냥 제일 기본이겠거니 하고 네. 그럼 기본이 넘어갔어요. 아닌 거를 얘기해 볼까요? 리퀘스트 핸들러 어도트는 뭘까요? 음, 힌트를 좀 드리면 여기 앞에 핸들러 어도터는 다 똑같잖아요. 지금 네 개 다. 네. 이 앞에 단어를 집중하시면 돼요. HTTP 리퀘스트, 심플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메서드, 심플 서블릿.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네, 아닌가요? 그냥 HTTP 요청 파악하고 네네. 뭐, 그 요청이 바르게 왔는지 맞아요, 검증하고, 맞아요. 그럼 얘는요? 심플 컨트롤러. 얘는 어떤 뷰를 보여줘야 되는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노테이션 기반이겠네요. 아, 이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해버렸네. 어노테이션 메소드를 관리하나? 아, 아, 그 어노테이션 정보를 분석해서 컨트롤러를 선별하고 호출 방식을 결정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핸들러 매핑은 뭔가요? 핸들러 매핑은 HTTP 요청 정보를 이용해서 걔가 네. 처리할 그 컨트롤러를 찾아주는 거예요. 음, 네. 이 다섯 가지 그 각각의 핸들러 매핑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네. 그 빈에 들어있는, 빈의 이름에 들어있는 URL을 네. HTTP 요청의 URL과 비교해서 일치하는 빈을 찾아줘요. 컨트롤러 두 B는요? 번째는 빈의 아이디나 빈의 이름을 이용해서 매핑을 해주는 기술이. 그럼 첫 번째랑 겹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빈 네임 URL이네. URL이겠네요, 얘는. 빈 아이디가,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아래랑 위랑 뭐가 네. 다른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위에서 제가 빈의 이름이 아니라 빈의 이름에 들어있는 URL이라고. 아, 그랬나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네. 빈 이름 안에, 네. 빈 아이디, 빈 이름. 그럼 여기는 당연히 클래스 네임이겠네요. 네. 심플 URL이랑 저 첫 번째 URL이랑 뭐가 달라요? 음, 이 첫 번째 거는 빈 이름에 매핑 정보를 넣기 때문에 네. 매핑 정보를 관리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네. 심플 URL 핸들러는 네. URL과 컨트롤러의 매핑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있어서 음,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네. 매핑 기술? 음, 음. 데피네이션 어노테이션은요? 아, 디폴트 어노테이션. 음, 얘는 그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컨트롤러 클래스나 메서드에 직접 부여하고 얘를 이용해서 매핑하는 전략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뷰가 나오네요. 뷰. 뷰는 뷰 하지 어, 말라 하셨는데? 네, 그냥 뭔지만 말하고 넘어가려고요. 그러니까 프론트 쪽, 프론트 호출 전 뷰 리졸버라는 녀석한테 그 뷰 템플릿, 뷰 템플릿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뷰에서 지정한 그 템플릿의 이름을 찾아서 뷰 리졸버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템플릿을 지정해 놓은 거를 요청에 맞는지 확인해서 그 프론트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를 다 바인딩해서 리스폰스를 줘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그거에 대한 전략들이 이건데 안 읽으셔도 돼요. 네. 뷰만 네, 안 읽으신 거 맞죠? 네, 리졸버가 네. 뭐예요? 얘가 뷰 객체를 바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얘도 이제 중간 단의 매니저 같은 녀석인데 뷰 객체한테 바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프링이 동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스프링이 뜨면서 내가 템플릿으로 지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청 온 정보가 뷰 리졸버가 들고 있는 바인딩된 템플릿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요. 그 맞는지 확인해서 있을 때만 프론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중간 객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뷰를 주는데 컨트롤러에서 바로 뷰를 주는 게 아니라 뷰 리졸버가 중간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 정보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네, 플래시 맵 읽으셨나요? 이 부분? 네. 이게 뭐죠? 아, 플래시맵 읽었는데 플래시맵이 뭔지 찾아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구조예요. 저게 이 원크기라 가끔 오타가 계속 나네요. 입력이 바로바로 안 되고. 그러니까 맵인 거예요, 맵. 맵인데 일반 맵이 아니라 어, 사용자가 요청한 후에 다음 요청까지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자료 구조의 맵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의 자료 구조인 거죠. 스프링에서 어, 주로 HTTP 세션을 저장시킬 때 키밸류로 예시를 보면은 MVC에서 주로 쓴대요. 여기 보시면 MVC 쓰고 이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스가 자료 구조인데 그 안에서 플래시 어트리뷰트를 메시지와 키 밸류로 이렇게 저장하면 다음 요청이 와도 이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 자료 구조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웹의 스테이트레스한 그 해결 방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스프링에서. 그러니까 원래 요청마다 다 끊어버려가지고 어떤 유저가 요청했는지 서버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원래는 웹이라는 처리 단위가. 근데 스프링은 저 플래시 맵을 통해서 세션 정보를 아까 요청 온 걸 미리 결과 값을 다시 두 번째 요청이 올 때 또 계산하지 않고 저 키를 알고 있다면 다시 응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처음 나왔죠, 이게? 왜 처음 나왔냐고요? 책에서? 이게, 네, 원래, 네. 그럼 얘는 쓰는 건 거죠? 사실 저는 안 써봤어요. 안 써봤는데 어, 제공해주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스프링이 동작 원리 중에 어, 하나인 네.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라이브 상황에서. 음, 그러니까 저도 다 쓰진 않아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렇지만 어, 이 책을 쓴 사람의 스프링의 중요한 메서드들을 자기 기준으로 나열한 거죠, 사실은. 자기 기준인 음,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예요.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안 중요하거든요. 이 게임 도메인에서.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책은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을 기반으로 보통 기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맞다. 근데 아까 참 그거 물어보려다가 그 넥슨은 게임 도메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 게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요? 어, 사실 게임 안 해봐도 돼요. 플랫폼 아, 따는. 그래요? 저도 게임 안 해요, 음. 지금 여기서. 네. 아, 알면 좋죠. 왜냐면 게임팀이랑 회의도 하고 그 운영 기획할 때 어찌됐건 내 의견이 있으면 강점이 되거든요. 평가도 음, 좀더 좋게 받겠죠.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 높이 올라가려면 게임을 알 수밖에 없어요. 팀장급 이상 넘어가는 순간, 어, 팀장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실장 이상을 가려면 게임을 모르면은 솔직히 임원이 못 되죠. 이 회사에서는. 그냥 입장 바꿔서 소희님이 그 대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게임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게임을 모르는 사람한테 높은 자리를 주고 싶겠어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 네, 계속 MVC 이어서 나가는 거고요. 정리. 사장에서도 MVC인데 이제는 이제 그 새로운 무법들 가지고 MVC를 설명하네요. 여기서는 사장 MVC긴 한데 제가 물어볼 것들을 리스트를 좀 나열해 볼게요. 리퀘스트 매핑이랑 어노테이션 컨트롤러, HTTP 리퀘스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제가 중요해 보이는 것만 한 5개 정도 나열해 볼게요. 패스 베어러블, 리퀘스트 바디, 밸리드까지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뭔지? 그러니까 다 MVC를 설명하는 문법들이에요. MVC를 로 개발할 때 다 필요한 문법들이거든요. 주로 필요한 문법들. 이거의 각각의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스프링은 그 리퀘스트 매핑 애노테이션이 든 곳에 그 정보를 결합해서 최종 매핑 정보를 생성을 해요. 네, 그래서 리퀘스트 매핑 애노테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뭐 엘리먼트? 네, 응? 그 URL이 있고요. URL이랑 네, HTTP 메소드랑 HTTP 요청 메소드랑 그리고 요청 파라미터 그리고 HTTP 헤더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컨트롤러 엄테이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잠깐만요. 네, 컬러. 얘는 이 어노테이션들의 결합이에요. 보시면 이 세 가지를 합친 어노테이션이에요. 리퀘스트 매핑, 겟 매핑, 포스트 매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인텔리제이로 스프링 로드 해보셨나요? 프로젝트? 아직 안 해보셨죠? 네, 어, 아마 자바만 있으면 봐만 있어. 뜻이 안 될 것 같고, 이거 이론만 하시고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컨트롤러라는 게 이 타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어노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어노테이션인 거죠. 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결국에는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MVC의 C인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과 겟 매핑 어노테이션과 포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을 정의해 놨어요. 얘를 F12 누르고 타고 들어가면 얘 구현체가 나오거든요. 그 구현체에 이 세 가지가 정의돼 있어요. 네. 얘는 뭐죠? 서블리 리퀘스트?
HTTP 요청 인터페이스 그리고 get post put 메소드로 방환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 거죠. 네. 어, 이런 그,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콘텍스트 경로가 뭔지랑 이 요청 속성이 왜 필요한지, 세션이 왜 필요한지 이걸 같이 알아야 돼요. 이 리퀘스트, 서블릿이 붙어 있잖아요. 그냥 리퀘스트가 아니라 세션, 콘텍스트 경로, 요청, 어트리뷰트. 이게 어트리뷰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플래시 맵이었잖아요. 플래시 맵 어트리뷰트 쓸 수 있는 거죠. 뭐, 헤더 정보. 그러니까 헤더 쿼리는 사실 그냥 리퀘스트도 있는 거고 서블릿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디스패치 서블릿의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저 객체는. 이게 그냥 스프링을 설계한 사람이 너가 필요한 객체를 입맛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객체를 다르게 너가 생성해서 써라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블릿 리퀘스트, 그냥 리퀘스트가 있는 거죠. 사실 객체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어, 방금 한 말치 이해되시나요? 네, 대충. 네, 여기 이 컨텍스트라는 거는 그 와르 파일 안에 경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음, 어트리뷰트는 아까 세션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get 어트리뷰트, set 어트리뷰트는 언제 쓰냐면 어, 그 지금 웰컴 메시지라는 API를 호출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그 생성하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 어트리뷰트에서 가져와서 응답을 주게끔 여기서 요청 설정을 설정하면 요청 응답 뷰에서 이 웰컴 메시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린다는 게 HTML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문법이 있으면 이 값이 여기 이 밸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웰컴 투 웹사이트로 이 HTML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표현할 때마다 첫 번째 표현한 거게 아니라 두 번째 올 때는 어트리뷰트에 있는 값이 설정됐기 때문에 어, 어트리뷰트를 활용해서 지금 그릴 수 있는 거죠. 웹에다가. 좀 이해 안 되시죠? 이 코드를 안 보셔가지고.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요청이 올 때마다 이 메시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트리뷰트에 있는 값을 바인딩 해가지고 뷰한테 넘겨서 뷰에서 표현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음, 네. 음, 네. 이게 지금 메시지라서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이 메시지를 같이 넘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료 구조가 되게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리스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HTTP 세션은 뭐죠? HTTP 세션 정보. 네네. 세션과 관련된 거를 관리하는 인터페이스겠네요. 네. 그 방금 세션이에요. 방금 여기서 방금 GPT한테 바로 전에 물어본 게 이게 지금 세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셋 어더리 비트가. 음, 그럼 이제 혼동이 오시지 않으세요? 왜 HTTP 서블릿 리퀘스트도 세션이 있고 HTTP 세션에도 세션이 있고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프링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너가 딱 입맛에 맞는 객체를 내가 이렇게 선언해 놨으니 예를 들어서 세션만 필요하면 사실 얘를 쓰는 게 맞죠. 근데 음. 아까 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안에 컨텍스트 와르 파일의 경로까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여기서, 달라요. 음, 그러니까 더 있는 거죠. 세션 말고도 이거 그 외에도 너가 세션 여기서 설정하는 것 외에도 와르 파일의 경로로 뭐 뷰한테 전달해 줄 정보가 있으면 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션 그러면 만약에 저 네. 콘텍스트 그 와르 안에 있는 경로가 필요 없으면 약간 HTTP 세션만 쓰는 게 더 효율적이죠. 객체 근데 크기 더 그러면은 HTTP 세션으로 불러오는 정보랑 저 HTTP 서블링 세션으로 불러오는 정보랑 그 겹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세션은. 음, 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디버깅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음. 어, 똑같습니다를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세 개도 말씀해 주세요. 근데 리퀘스트 매핑 애노테이션에 URL에 들어가는 네. 패스요. 바디는요? 리퀘스트 바디 요 음, 책이 없죠? 책이 있을 아, 여기 겁니다. 있다. 네. HTTP 요청 그 본문이요. 음, 마지막은요? 얘는 좀 복잡할 얘는 거다. 네. 그 무슨 빈 검증기를 이용해서 모델 네. 오브젝트를 검증하도록 지시하는 지시자. 라고만 말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예제 코드를 하나 네.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써놨어요.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어, 얘는 뭐냐면 보시면 델리드라고 선언돼 있잖아요. 음, 이 유저 레지스트레이션 DTO를 이거 보시면 유저 레지스트레이션 DTO잖아요. 클래스가 이 클래스 타입의 파라미터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변수들에 따라서 이 유효성 검사 not blank는 이제 빈칸이면 예외를 던지겠다. 그리고 스트링 사이즈가 최소 세 자리와 20자리 이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이런 예외 메시지로 예외를 처리하겠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전에 얘를 써야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밸리데이트가 선언된 파라미터의 유효성 검사 어노테이션을 추가로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의 메서드인 거예요. 음, 만약에 얘를 안 쓰고 이 밸리드를 안 쓰고 이렇게 선언하면 얘가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음, 그런 역할이. 얘랑 같이 딸려오는 게 이제 밸리데이터라는 녀석이 또 있어요. 밸리데이터. 밸리데이터는 얘는 지금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거든요. 이 어노테이션들은. 근데 음, 이 밸리데이터는 뭐냐면 내가 입맛대로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변수의 예외 사항을 밸리데이터를 객체를 만들어서 예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유저 DTO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커스텀 밸리데이터를 만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어, 아까는 어노테이션 기반이었지만 이 밸리데이트 밸리데이터를 임플리먼트 하면은 이 커스텀 밸리데이터를 사용하는 곳에서 나만의 유효성 검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유효성 검사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유저 이름을 널이거나 비어 있거나 했을 때는 이런 에러명을 던지겠다라고 내가 만드는 행위예요. 사용자 지정. 위의 밸리드는 있는 걸 가져다 쓰겠다라고 말한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음. 우선은 요 정도만. 네. 네, 그래서
그 사장은 사실 MVC에 대한 연관된 그 기능어들을 아냐라는 게 네, 핵심 내용이었고요. 컨버터랑 포매터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기술 면접에. 컨버터가 뭐죠? 잠시만요. 네. 아, 밸리데이터는 아래 나오는구나. 이거 미리 설명해 버렸네. 네. 컨버터와 포매터 말씀해 주세요. 아, 그 네. 프로퍼티 에디터를 대신하는 새로운 타입 변환 API가 컨버터인데 네. 원래는 소스에서 타깃 타입 양방향이 가능했는데 컨버터는 소스에서 타깃 요소로 단방향만 변환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예요.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컨버터가 뭐라고요? 문자열과 오브젝트의 그 타입 변환을 하는 인터페이스인데 네. 소스에서 타깃 타입으로의 변환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소스에서 타겟 변환하는. 네. 포매터는요? 얘는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프린트 메소드랑 문자열을 오브젝트로 변환해주는 파스 메소드 두 개가 있는 네. 인터페이스요. 맞아요. 네. 사장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프론트 단이라서 네, 안 하셔도 되고 5장부터 다음 시간 나가는데 그럼 책은 다 읽으신 거죠? 6장까지. 네. 수업 7장. 그러면 7장을 읽냐 마냐인데 잠깐만 7장 볼게요. 7장 내용이 뭐지? 아, 복습 내용이네요. 7장도 그냥 다음 시간에 같이 하시죠. 이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 부분 처음 보실 거예요. 캐시어블이랑 스케줄들. 그러니까 숙제는 스프링 비스코님 이번 7장에 제가 명시해 드릴게요. 뭘 물어볼지. 1장에 여기 레스플이 나오네 딱. 안 그래도 레스플 이거 개발 블로그 정리하는데 레스플 태스크 태스크와 스케줄링 이 개념 많이 쓰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스케줄드. 그 태스크와 스케줄링을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문법이 스케줄드예요. 그리고 비동기 방식도 제공해주고 캐시어블 방식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음 시간. 음. 얘랑 얘랑 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을 읽어 오셔야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겠네요. 또 네,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서 나가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그 공고문 오늘 봤잖아요, 저랑. 음.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혹시 어떤 서비스를 할지 아직 감이 안 오시죠? 네. 음, 그러면 어, 근데 지금 찾아온 공고문들의 회사에 공통점이 없거든요.
그냥 좋은 회사라는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서 제가 네.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 소희님의 미래를. 음, 아, 도메인만 정해오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같이 기획을 할게요. 그럼 도메인을 정해오세요. 네. 도메인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네,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선택을 음, 안 한다는 건 아무것도 내가 전문가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하면은 그 회사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결제를 안 쓰는 회사는 없어요. 음, 그렇지만 그렇지만 1지방, 2지방, 3지방 같은 거는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걸 선택하는 순간부터. 네. 이게 특정을 해야만 더 그 서류 합격률이랑 기술 면접이 더 어, 확률 높아지기 때문에 특정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도메인만 정해오세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기획을 할게요. 네. 수업 시간에 토익 프로젝트 기획. 네. 나머지 저 기술 그 이권 부분이랑 개발 블로그는 한 1시간 정도로 끝내고 나머지 1시간은 같이 저 토익 프로젝트 기획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네. 도메인은 정해오세요. 뭐 금융이면 금융, 어 커머스면 커머스. 커머스가 요즘에 장이 안 좋아서 금융이 제일 이거는 더 찾아봐도 되는 근데 건가요? 더 찾아보셔도 돼요. 뭐 소셜 또 뭐가 있지? 뭐 법무도 있고 어 아 AI 블록체인 네 이렇게 있겠네요. 네. 그거랑 SI가 있겠네. SI는 보통 그 제조죠, 제조 업무. 네 이렇게입니다. 이 중에서 정해 오세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숙제 6개 해서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